자, 랩 7에서는 클래스에 대해서 합시다.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클래스는 뺄 수가 없는 거고, 뭐 객체 지향 언어가 거의 클래스로 다 설명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다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입니다. 클래스를 쓰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보기에 간단해지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프로그래밍 하는데도 공동 개발을 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컨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클래스를 한번 배워봅시다. 자, 우리가 랩7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문제는 뭐 이 정도 복잡도가 있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고객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헬스 센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고객의 나이를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헬스 측정기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체중, 키, 뭐 온도, 체온, 그 다음에 심박수, 혈압, 당뇨 지수 뭐 이런 게 측정되고, 또 그런 변수들을 가지고 BMI 지수라든지 건강 나이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5분간 뛰면서 또 측정하는 것도 있어요. 체온, 혈압, 심박수 뭐 근데 1초에 한 번씩 측정해갖고 5분간 측정한 걸 저장한다. 그리고 그런 고객을 한 40명 정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와, 이거는 뭐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근데 이제 디벨로퍼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건 클래스로 만들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클래스의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거는 이제 health.h라는 파일에다가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펑션의 내용을 담은 health.cpp를 만들어서 파일을 두 개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컨스트럭터와 멤버 데이터와 멤버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컨스트럭터는 이제 그거를 처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오브젝트를 만들 때 처음에 만드는 건데, 뭐 처음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모든 변수들을 전부 다 멤버 데이터로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계산식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멤버 펑션으로 만들고, 또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클래스를 어레이로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어레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분간 측정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5분간 측정하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두 단계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데 고객 나이를 입력하고 헬스 측정기에 올라가면 온도만 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두 명, 트럼프라는 사람하고 VIP라는 관련 이런 두 사람만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클래스의 구조를 담은 health.h라는 파일과 그다음에 펑션의 내용을 담은 health.cpp를 만들어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는 항상 클래스에서 이제 맞는 오브젝트를 만들 때 컨스트럭터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때 컨스트럭터라는 거 사용할 때 우리가 나이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섭씨 온도하고 하씨 온도로 체온을 재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멤버 데이터로 하고, 그다음에 멤버 펑션으로서는 섭씨로 측정된 체온을 하씨로 계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이 클래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두 개의 객체, 두 개의 오브젝트, 트럼프와 VIP를 만든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럼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클래스의 구조를 보는 health.h 파일을 지금 만들어 볼게요.
자, 그거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이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럭터가 쓰여 있습니다. 컨스트럭터는 여기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은 함수명이 그게 컨스트럭터입니다. 그래서 그 컨스트럭터도 우리가 폴리모피즘, 즉 뭐 하나의 함수 이름에 대해서 뭐 두 개 이상의 컨스트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멤버 데이터가 아까 나이가 있었고 온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섭씨가 있었고 화씨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멤버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섭씨를 화씨로, 뭐 그 다음에 화씨를 섭씨로, 그 다음에 섭씨 온도를 계산하는 그런 함수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전 장에서 봤던 그 커스터머의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변수들하고 그 다음에 동사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프로세싱이나 자바나 C# 같은 그런 랭귀지에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함수의 내용까지도 헤더 파일에 다 써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헤더 파일하고 CPP 파일이 구별이 없죠. 근데 CPP 파일은 이제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어서 그런 펑션의 기능은 따로 우리가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health.cpp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health.cpp에는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health.h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health.h를 인클루드를 해야지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지금 이쪽 C-health 가로 요거 아무것도 안에 아규먼트가 없는 거는 중괄호 닫기 해서 여기서 끝나버렸죠. 끝나버렸는데 여기서는 A라는 어떤 값을 받아서 그것을 AG에다 저장해 놓습니다. AG는 이제 멤버 데이터죠.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화씨에서 섭씨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화씨에서 섭씨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섭씨 온도를 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섭씨 온도를 재는 프로그램에서 섭씨를 쟀으면 바로 섭씨에서 화씨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클래스 내에서는 자기 클래스에 속해 있는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헬스센터에서 어떤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멤버 데이터와 그리고 필요한 동작들이 다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걸 불러들여서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지정해 놓은 헤더 파일을 여기에 인클루드를 해놔야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헤더 파일에 우리가 C-health라는 지금 클래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맞춰 갖고 오브젝트를 2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VIP65 이렇게 해놓은 것은 65라는 인자가 들어가면서 컨스트럭션이 되는 그 함수, 그 컨스트럭터를 만든 그런 거고, 그래서 요거는 오브젝트가 형성된 거고, 그 다음에 star.trump는 클래스에 대한 오브젝트가 형성된 건 아직까지 아니고 그 클래스에 대한 오브젝트를 지정할 수 있는 포인터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포인터만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하나의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과정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트럼프 new health 가르고 70 하면 아까 그 C 헬스의 인자를 받아들이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에이지가 70으로 찍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VIP하고 트럼프의 에이지가 제대로 세팅됐나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Cout에서 VIP
이렇게 오브젝트 그대로 돼 있는 그런 변수인 경우는 점을 찍어 갖고 멤버 데이터를 불러내고, 자, 포인터로 돼 있는 놈은 화살표, 이게 마이너스하고 이 꺾기, 이거를 해가지고 변수를 불러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VIP에 대해서도 함수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로 점하고 함수를 부르고, 트럼프에 대해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포인터니까 화살표 해갖고 이 어떤 멤버 함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웃풋을 내면 되죠. 그래서 나온 아웃풋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건 Cout이 지금 3개가 있죠. 3줄이. 자, 첫 번째 라인에서는 뭐냐면 빈칸 하고 난 다음에 VIP의 age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5세가 였으니까 65가 나왔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age는 우리가 트럼프를 처음에 오브젝트를 만들 때 70을 넣었으니까 여기는 7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매저를 하고 난 다음에 VIP의 섭씨 온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1도. 이거는 섭씨 매저하는 그 함수에서 이제 정해져 갖고 나온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화씨 온도는 98.6 이렇게 해서 정해서 이것도 프린트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오브젝트를 만들면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할 건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냐면 size of C health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죠? 여기서 12죠. 사이즈가 하나의 지금 클래스에 대해서. 왜 12일까요? 왜 12일까? 왜 12이냐면 여기서 지금 멤버 데이터가 이 클래스에서는 멤버 데이터가 3개였습니다. age 하고 또 하나는 뭐였죠? cell, 그 다음에 parent. 그러니까 인티저 하나에다가 float 2개였는데 각각이 4바이트씩이니까 12바이트가 이번에는 사이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클래스를 이용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해봤습니다. 소리. 자, 먼저 추상화, 앱스트랙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3개의 사진이 있어요. 2개의 연필이 있고, 2사람이 있고, 2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이거의 공통된 특징이 뭐죠? 자, 그것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의 공통된 특징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앱스트랙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통된 특성은 뭐냐면 2라는 거예요. 2. 그래서 2라는 숫자는 사실은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를 나타내고 있죠. 그죠? 뭐가 됐든 이 2개가 있으면 2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 여기에 동물들이 있어요. 개가 있고 개구리가 있고 새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공통된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공통된 특징. 자, 무슨 눈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키라는,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러니까 얘네들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어떤 변수를 가지고 특징을 지을 수 있을 때 그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내는 것이 클래스입니다. 그것을 공통된 특징을 만들어 갖고 내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클래스가 나올 수 있냐면 이런 클래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우리가 애니멀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멤버 데이터하고 멤버 펑션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선 다리의 개수, and leg, 그 다음에 눈의 개수, 그 다음에 키, 그 다음에 몸무게, 그 다음에 체온,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각각의 특징을 구체화시킬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 3가지 다 다르지만은 다리들이 있다, 눈이 있다, 그 다음에 키를 잴 수 있다, 그 다음에 몸무게를 잴 수 있다, 온도를 잴 수 있다. 이건 다 공통된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명사를 모아서 우리가 그걸 멤버 데이터라고 그러고, 동사를 모아서 그것을 펑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펑션이 어떤 게 있나요? 자, 태어난다, 그 다음에 죽는다, 그 다음에 움직인다, 또 뭐 커간다, 이런 어떤 동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공통된 특성이 있는 것들을 같이 모아서 그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그걸로 각각의 차이를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덩어리를 만들고 아니면 데이터 덩어리와 함수의 덩어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는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앱스트랙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는 특징을 쫙 모아놓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에 다 모아갖고 동물에 관한 데이터를 쫙 모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함수를 쫙 모으고 그래서 그거를 딱 모아서 전체를 동물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는 뭐가 있냐면 멤버 데이터가 있고 멤버 펑션이 있고 또 클래스마다 서로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것이 다른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래서 클래스는 클래스 네임이 있고 멤버 데이터가 있고 멤버 펑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우리 예를 든 프로그램에서도 보면은 자 클래스는 보면은 뭐가 있어요? 저면 멤버 데이터가 있죠. 아까 그 헬스케어를 하는 데에서는 그 사람의 나이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 사람의 체온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함수로는 멤버 펑션으로는 뭐 섭씨에서 화씨로 화씨에서 섭씨로 바꿀 수 있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체온을 잴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간단하게는 이렇게 해서 한 뭉텅어리를 정해서 그것을 우리가 헬스케어에서 다루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와 펑션을 하나에다가 넣는 것 클래스를 하나 만든 것을 우리가 인캡슐레이션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를 만들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health에 대해서 여기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었죠. VIP라는 오브젝트하고 트럼프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하고 VIP는 그냥 데이터 그 자체로도 베리어블로도 할 수 있고 그것을 가리키는 어드레스를 가지고 포인터를 가지고 그것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클래스 네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펑션들을 다 하나에 묶어 갖고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을 우리가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객체 지향의 두 번째 중요한 특성입니다. 자, 세 번째 객체 지향의 중요한 특성은 이제 폴리모피즘입니다. 다양성이라고 한국말로는 그러고요. 자, 그것은 뭘 뜻하냐면 여기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함수 이름은 똑같은데 the same function name인데 아규먼트의 숫자에 따라서 바인딩이 다르게 된다. 다른 함수가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프로그램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중간에 메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메인 프로그램에서 프린트 age를 하는데 그 age는 인테자예요. 자, 인테자를 불렸을 때는 여기 인테자를 부른 6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print me height를 불렀을 때 height는 여기 보니까 float예요. float를 했을 때는 float가 불려져서 I am 자, 뭐 몇 cm tall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print me에 아규먼트가 두 개 들어가요. 인테자 하나하고 플로트가 들어요. 그럴 때는 여기 밑에 있는 인테자하고 플로트가 있는 그것이 돌아간다. 즉 함수명은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아규먼트의 세트, 타입에 따라서 어떤 함수가 불려지는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다형성입니다. 폴리모피즘.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 거는 다른 이름이 같은 놈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형성 세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특성은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입니다. 오퍼레이터 오버로드는 같은 오퍼레이터인데 클래스에 따라서 다르게 쓰인다는 것이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 오퍼레이터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AND, 그다음에 OR 뭐 이런 것들이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오퍼레이터인데 인테저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여기 변수가 A, B, C 세 개가 있을 때 A는 10, B는 20, 그러고 난 다음에 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C가 어떻게 되죠? C는 30이 됩니다. 이게 두 개 숫자가 합쳐진 30이 됩니다. 자, 근데 같은 플러스 오퍼레이터인데 그것을 스트링에 쓰는 경우, 여러분 스트링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안 배웠지만 스트링 ABC가 있다고 칩시다. 스트링은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캐릭터들이 모여 있는 거를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A는 I am이라고 한다 그러고 B는 a boy라고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C라는 스트링은 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 결과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스트링이 연결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C는 I am a boy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오퍼레이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클래스에 따라서 그 오퍼레이터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이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4가지 중요한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많이 사용했죠. 클래스하고 오브젝트란 말은. 근데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인식하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빵틀 가지고 우리가 붕어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클래스는 이 빵틀에 해당합니다. 빵틀. 클래스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빵은 먹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빵틀이 하나 있으면 클래스를 빵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그러고, 실제로 먹는 빵이 생긴 것을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오브젝트는 분명히 다른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면, 자, 빵틀은 클래스고 우리가 빵은 오브젝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자, 인테저는 클래스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인테저가 정해지면 거기는 몇 바이트를 써야 된다. 그다음에 인테저는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칙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그 인테저가 클래스고 인테저 IJK, 그러면 요거는 실제적으로 4바이트가 할당된 것을 얘기하죠. 자, IJK 이렇게 3개 있으면 12바이트가 있어야지 되죠. 자,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빵이고 그것을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플로우트도 플로우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또 그것이 오브젝트로 나타날 때 X, Y, DIM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판다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P1, P2, P3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프로세싱 탭 같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베리어블 타입입니다. 베리어블 타입에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인테저, 플로트, 그다음에 쇼트, 롱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인 거고,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 수 있는 클래스를 우리가 새로 만들 수 있는 변수 타입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클래스를 만들면은 우리가 인테저에 대해서 IJK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듯이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에 대해서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클래스 오브젝트 이 활용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와 오브젝트를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자, 원래 시작할 때 어떤 문제와 같이 다시 복잡해져 봅시다. 지금 헬스케어 센터에서 지금 뭘 측정하는데 그것이 스태틱하게 키, 체중,
체온, 심박수, 혈압 뭐 이런 거, 당뇨지수 이런 거 측정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BMI 개수라든지 나이를 계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스태틱하게 서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뛰면서 또 뭐 할 수도 있겠죠. 체온, 혈압, 심박수 1초에도 한 번씩 저장해서, 이거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고객을 여러 명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왔다고 칩시다. 자, 이건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디자인하는 어떤 단계별로 디자인을 해내야 됩니다. 자, 처음에 하는 단계는 오브젝트 모델링입니다. 자, 이것을 영화로 얘기하면, 영화에선 등장인물을 먼저 결정합니다. 등장인물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에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무엇을 서로 주고받느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쓰는 것을 우리 시나리오라 그러죠. 그걸 우리가 템포럴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펑셔널 모델링은 뭐냐면 진짜 대본에 가갖고 누가 뭘 하고 누가 뭘 받고 뭐 이런 거, 펑션, 여러 가지 들어가는 펑션 자체를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문제에서는 BMI 지수라 그러면 그것은 어떤 변수가 들어서 어떻게 계산되어 갖고 나온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펑셔널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순서로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자, 그럼 우리 문제의 경우에 오브젝트 모델링과 펑셔널 모델링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오브젝트 모델링에 뭐가 들어가냐면 일단 명사를 추출합니다. 그 커스터머가 준 그런 요구서에서 명사를 추출해 갖고 그걸로 멤버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나이, 체중, 키, 온도, 심박수, 혈압, 당뇨지수, BMI 지수, 건강 나이. 자, 이렇게 해서 이 명사들만 추출해서 그것이 멤버 데이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를 추출해야 돼요. 자, 그래서 동사는 여기서 우리가 나이를 입력한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앉아서 측정하는 게 있었고, BMI 계산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건강 나이를 계산하는 그런 펑션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뛰면서 저장한다, 뛰면서 뭔가 측정해갖고 저장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사를 추출해서 멤버 펑션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 펑셔널 모델링에서 뭘 하냐면 각각의 펑션들을 어떻게 구현할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컨스트럭터로 나이를 입력하고 나이와 체중을 뭐 이번 요구 사항에서는 프라이빗하게 관리를 하기를 원한다. 뭐 그러니까 헬스 센터에서는 알지만 딴 사람이 알고 싶어 할 때는 그것을 모르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뛰면서 측정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으면 측정 안 하는 사람들은 메모리를 많이 할당할 필요 없고, 측정하는 사람은 그거 5분간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만들어 갖고 필요 없을 때는 나중에 끝날 때는 그것을 메모리를 반환하는 그런 동작이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클래스가 일단 만들어지면 그 메인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여러 사람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클래스에 대한 오브젝트를 어레이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펑셔널 모델링하고 오브젝트 모델링 사이에 템포럴 모델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템포럴 모델링은 서로 다른 클래스 간 아니면 같은 클래스 간 어떤 서로 막 오고 가면서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템포럴 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지금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측정해갖고 집어넣는 것만 하기 때문에 템포럴 모델링이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걸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봅시다. 자, 프로그램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 프로그램은 지금 health2.h라는 데 저장을 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구조를 위에서부터 쭉 내려다 보면은 자, 컨스트럭터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트럭터가 있고, 자, 컨스트럭터는 이제 처음에 그 오브젝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펑션입니다. 그 다음에 멤버 데이터들이 있죠. 키, 뭐 몸무게, 뭐 쭉 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멤버 펑션. 측정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측정이 있었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측정을 우리가 메저라고 하고, 그 다음에 5분간 뛰면서 하는 측정을 우리가 run 5 min 이렇게 뭐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를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프라이빗은 뭐였죠 아까? 프라이빗은 외부에서 그 변수를 읽으려고 그럴 때는 안 읽히게 하는 것이 이제 프라이빗입니다. 펑션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그 펑션을 쓰려고 그러면 못 쓰는 것이 이제 프라이빗입니다. 이렇게 헤더 파일이 대충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뭐 특징적으로 알아볼 것은 자, 지금 콘스트럭터가 함수 이름이 두 가지 같은데 아규먼트가 다르게 해서 나타났죠. 그래서 그건 폴리모피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저 하는 것도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것도 폴리모피즘에 해당하고요. 또 인라인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라인. 자, 인라인은 뭐냐면 그냥 여기다가 함수 자체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중괄호부터 또 중괄호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함수 내용을 이제 집어넣을 때 이렇게 하죠. 그걸 써버리는 것을 우리가 인라인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프로세싱이나 자바나 C샵에서는 인라인을 많이 써서 헤더하고 CPP가 따로 없이 그냥 헤더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지만은 CPP에서는 복잡한 프로그램은 밖으로 빼갖고 CPP를 따로 만들어갖고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게 스태틱이라는 변수입니다. 이 스태틱이라는 변수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변수예요. 오브젝트에는 이게 할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 자체가 갖고 있는 변수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더 파일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함수를 정의해 줄 수 있는 CPP 파일을 보겠습니다. CPP 파일에서 처음에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CPP 파일에서 이 클래스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과 요 뭐죠 콜론 두 개를 붙입니다 항상.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도 보면은 전부 다 모든 함수 앞에다가 그런 클래스 이름에다가 콜론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우리가 헬스2에 대한 헬스2.h에 대한 CPP 파일입니다. 뭐 여기서 알아두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요거는 이제 디스트럭터입니다. 디스트럭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그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그 오브젝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그걸 지울 때 시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지울 때, 없어질 때 시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메모리를 만약에 얼로케이션 해놨으면 그 메모리를 다 반납하고 나가는 과정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클레어 메모리를 딜리트 해버리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얼로케이션 돼 있으면 if 널 포인터가 아니면 이 얘기는 뭐냐면 메모리가 얼로케이션 돼 있으면 그것을 지우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 여기서 볼 것은 뭐냐면 get bmi라는 그 펑션에서 weight라는 변수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원래 프라이빗으로 정의되어 있는 멤버 데이터인데 그 클래스 내에서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클래스 바깥쪽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CPP 파일의 두 번째 후반부 파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펑션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measure라는 펑션은
입력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입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두 개가 있는데, 입력을 받아들이는 건 이제 나이를 세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를 세팅해서 age를 받아갖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measure를 하라고 그 펑션을 부르면 이 펑션 전체가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지금 임의로 그냥 만든 프로그램들 이지만은 실제로는 이거를 뭐냐면 실제 하드웨어에 연결해 갖고 이런 하이트라든지 웨이트라든지 뭐 심장 박동수라든지 이런 걸 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여기다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내부적으로 프라이빗한 함수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BMI 계산해라. 그 다음에 헬스 건강 나이를 계산해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프라이빗 멤버 펑션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는 멤버 펑션들을 여기서 불러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run 5 minutes이라는 요 펑션은 우리가 뭘 위해서 만들었냐면 지금 5분간 스레드밀에서 달리면서 그때 측정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심장 박동수하고 온도의 변화를 재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메모리를 우리가 할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이내믹하게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메모리 할당이 되도록이면 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짜는 게 좋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때는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5분간 뛰면서 하는 건 안 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거는 메모리를 할당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다이내믹 메모리 얼로케이션 방식을 사용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메모리를 얼로케이션해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여기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요 밑에 이제 return -1이라고 해놨죠. 그거는 뭐냐면 그래서 온도가 41도가 넘거나 아니면 지금 심장 박동수가 102를 넘거나 그러면 여기서 리턴이 되었고 하는 도중에 끝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클래스에 대한 멤버 펑션들을 다 이제 구체적으로 만든 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C-헬스라는 그것에 대해서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과 CPP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인 프로그램에서 자, 이거는 이제 파일 이름은 이렇게 돼 있고 그거 첫 번째 이제 그 클래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헤더 파일을 인크루드를 해야지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클래스의 사이즈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오브 하고 가로 안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쓰면 이제 그것이 얼마나 메모리를 차지하는가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헤더 파일에서 멤버 데이터가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그래서 각 개수별로 인테자는 4바이트, 그 다음에 플로우트는 4바이트 했을 때 그것이 사이즈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이번엔 스트링으로 만들었어요. 스트링이 아니라 어레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5명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만드는 과정은 보통 인테자 어레이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인테자일 때도 여기다 int 쓰고 포인터 이름 쓰고 그 다음에 new int 5 하면 5개의 인테자가 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미리 얘기하면 이 사이즈가 44바이트거든요. 하나가. 그럼 하나가 44바이트니까 지금 이 동작을 함으로써 44 곱하기 5, 그러니까 220바이트가 여기서 요 동작에 의해서 할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static variable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static variable은 오브젝트별로 할당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고 클래스에 대해서 할당이 된 겁니다. 자, 지금 경우에는 그 NC 헬스라고 해서 오브젝트가 한 개 만들어질 때마다 요 NC 헬스라는 값을 한 개씩 증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5개가 할당됐으니까 아마 요 NC 헬스가 아마 5로 아마 프린트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개가 지금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3개에 대해서만 매저를 하고 5분간 측정을 했습니다. 자, 5분간 측정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러니까 멤버 함수를 이용하는 방식은 이 앞에가 우리가 값일 때는 클래스 값, 오브젝트의 값일 때는 점을 찍고 오브젝트의 포인터인 경우에는 화살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튜던트 가로 열고 대가로 열고 I 쓰고 가로 닫으나 그리고 점을 하나 스튜던트 플러스 I를 하고 화살표를 하나 이 두 가지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저를 하게 되고 거기다 인테저 값을 집어넣은 매저에 인테저가 들어가는 그런 함수를 부르게 되고 지금 run 5 minutes이라는 거는 지금 뭐냐면 안에서 5분간 뛰면서 혈압하고 온도를 재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일 경우는 여기서 메모리가 할당이 됩니다. 5분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할당된다는 게 다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5개의 오브젝트가 형성됐었는데 그 중에 3개는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러니까 그 체온 5분간 체온과 혈압을 위한 메모리를 할당하고 다른 거는 안 했어요. 자, 2개는 안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 게 있죠. 그래서 이 빨간 거는 왜 생겼냐면은 지금 클래스 바깥에서 프라이빗 함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프라이빗 함수를 런을 하라 그래서 생긴 겁니다. 앞에 헤더 파일에서 보시면 get bmi라는 펑션은 프라이빗 펑션이에요. 근데 여기서 메인에서 부르면 안 되는 펑션이죠. 그런데 불렀기 때문에 빨간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줄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러가 없으려면 마찬가지로 여기 웨이트도 마찬가지로 빨간 줄이 있죠. 그죠? 그거는 뭐냐면 웨이트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체중, 특히 여성의 체중 같은 거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프라이빗한 넘버로 사용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부르면은 그것은 에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도 여러분들 지우세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면 5명에 대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딜리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딜리트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스튜던트라는 것은 하나의 변수가 아니고 그 안에 많은 변수가 모여 있기 때문에 요 대괄호를 앞에다 해주고 딜리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개의 파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헤더 파일, cpp 파일 하나, 그 다음에 지금 메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또 cpp 파일. 그래서 3개의 파일을 돌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원래 커스터머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아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클래스 사이즈를 아까 봤었죠. 그래서 그게 44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왔냐면 거기에 플로우트가 8개가 있었습니다. 온도, 키, 이런 플로우트가 8개 있었고, 그 다음에 2개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었죠. 체온이 5분 동안 어떻게 바뀌나, 그 다음에 심박수가 5분 동안 어떻게 바뀌나, 그것을 포인팅 할 수 있는 포인터가 2개 있어갖고, 각각 4바이트씩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인테저가 하나 있었어요. age는 인테저였죠. 그래서 지금 총 11개 변수가 각각이 4바이트라서 44바이트가 클래스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어레이를 만들었었죠. 우리 오브젝트에 대한. 그래서 오브젝트 어레이를 5개를 지금 오브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스태틱 값에
nch 헬스라는 스태틱 값에 5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 생길 때마다 일씩 증가하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값은 이제 아까 이제 실제로 5분 동안 뛴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30번째 데이터가 뭔가 일단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여준 거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지금 요거는 이제 딜리트 할 때 이제 5개의 오브젝트를 만든 후 그것을 다 딜리트 할 때 나오는 건데, 딜리트 할 때는 뭐가 불려진다는 걸 내가 보여주는 거냐면 그 물결 무늬하고 클래스 이름 써놓은 거 있죠. 물결에다가 ch ELATH 그것이 불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한 개씩 우리 5개에 대해서 한 개씩 하는데, 끝에 2개는 메모리를 알로케이션 안 했었죠. 그죠? 우리 앞에 3개만 했었고 끝에 2개는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알로케이션 안 했다는 것이 지금 프린트 됐습니다. 자, 아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 콜 0부터 3, 그래서 0, 1, 2 스튜던트에만 지금 메모리를 할당하는 그 과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로케이션 끝에 2개는 안 했기 때문에 얼로케이션이 안 됐다.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클래스를 활용하는 법을 알게 되면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자꾸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물건을 보거나 뭐 어떤 사건을 보거나 저거를 프로그래밍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클래스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